않으면서도 딱 치고 한마디 내가 피드백을 하려고 이 돼지가 치고 시합 상황에서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테니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걸 첫 번째 체력적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민첩성, 아까 어제 말했죠. 순발력, 뭐 지구력, 평형력, 유연성, 뭐 교치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조정력 같은 거. 특히 조정력이 굉장히 테니스에서 중요한데 협응력이죠. 손발을 같이 이걸 움직이게 하는 형태. 근데 그런 체력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거, 서비스, 리턴, 뭐 포핸드, 발리, 슬라이스 이게 다 기술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술적인 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쳐서 어떻게 포인트를 낼 건지에 대한 전술적인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은 이제 멘탈인데 이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해도 심리적으로 약하면 그걸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제가 아까 몸을 풀면서 처음 웜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첫 코트에 들어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트를 들어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적인 부분들을 루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트에 들어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대부분은 밖에서 막 뛰어 웃다가요.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인상을 딱 찍어요.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랬는데 밖에서 제잘제잘 거리다가 코트를 우리 테니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개 땅을 숙이면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진짜. 그리고 연습할 때는 그나마 표정이 괜찮은데 시합을 시키면 굉장히 막 진짜 오만상이 있어요. 시합을 시키면 동료끼리 시합을 하는데도 연습을 하는데도 막 시합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루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동기적인 거,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합 상황에서 그리고 딱 두 가지예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과 사고를 조절하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포핸드를 쳐가지고 미스를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이게 왜 미스했는지 생각하고 왜 미스했는지에 대한 사고 조절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참는 거예요. 두 번 미스했을 때 아우 난 안 돼 아니면 막 짜증을 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정을 조절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정을 조절하는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사고 조절과 감정 조절 첫 번째는 심호흡이에요. 호흡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는 게 첫 번째 한계예요. 사실은 호흡을 통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 내가 실수했던 부분의 사고를 차단하는 거예요. 미스했던 그러니까 실수했던 부분에서 빈스윙을 한번 때리고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 벗어나서 그 다음 내가 정해진 루틴으로 가죠. 그러니까 라인을 따라 걷는 애들 아니면 포인트를 치고 난 다음에 라켓을 반대손으로 잡는 애들 타올로 바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루틴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절한 스트링을 만든다든지 치고 나서 미스했을 때 스트링을 하면서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읽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여기서 실수를 하면 빈스윙을 한 번 하면 아니면 그 자로 떠나요. 바로 떠나죠. 반대로 뭐 라인을 따라서 걸어서 심판 타월 쪽으로 타월을 당하고 타월을 맞고 타월은 베이스라인에서 한 5m 정도 떨어져 있죠. 거기서 타월을 하고 마음을 잡습니다. 타월을 하면서 다음 여기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하나 더 넣어요. 실수했던 거에서 괜찮아 아니면 좀 더 앉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 하고 베이스라인에 들어가서 서브를 넣기 전이나 리턴을 하기 전에 전술적인 거를 생각을 해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가야지라는 걸 생각하고 사고를 딱 감정을 컨트롤한 다음에 사고를 조절한 다음에 레이디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프리 루틴을 여기서 아까 말했죠. 호흡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네 번을 투스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꿈을 튀기고 준비를 하고 여기 들어가서 마지막 심상을 하죠. 어디다 코스를 어떻게 넣어야겠다는 걸 딱 때리고 거기서부터 집중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끝나면 똑같이 이거. 잘 쳤을 때는 파이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똑같이 라켓을 왼손에 놓는 애들이냐 오른손에 놓고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은 뭐냐면 라켓을 왼손으로 잡고 손목을 흔들어요. 저는 대부분 루틴은 이걸로 잡고 이 손을 풀어줘요. 왜냐면 이걸 꽉 쥐고 있는 악력들이 있어서 더 릴렉스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목을 풀고 준비할 동작에서 손목을 많이 풀죠. 이렇게 풀면서 다음 동작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다시 리턴 자세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루틴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시합 안에 왜 루틴을 왜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대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합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압박감들이 오죠. 막 환경적으로 오고 옆에서 오고 막 상대 오고 파트너가 내가 압박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걸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인이라고 해서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승리 이기냐 지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포인트를 내가 치고 안 치고는 내가 하지만 이기고 지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밖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첫 번째, 감정을 죽이는 거. 그런 용어들 한두 개를 넣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용어를 넣어서 그 다음에 사고를 조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중요하고 내기 자세에서 마지막 내가 편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기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 아까 말했지만 생각하는 말들,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말들,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돼요. 기본. 그리고 화이팅하는 용어들, 하물며 화이팅 용어도 잘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안 좋은 습관들도 있죠. 용어들 뭐 상도 치고 뭐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막 화이팅도 막 용감해서 하잖아요. 앞으로 막 들어가면서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앞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자기가 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독려할 수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끌어올리는 용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걸 사용해요.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죠. 실수하지 말자 하면 뭐예요? 뭘 땡긴 거예요? 실수를 땡긴 거예요. 실수하지 말자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말자보다는 어떤 단어를 생각해요? 좀 더 긍정적인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실수하지 말자보다. 에러도 괜찮아. 안에다 집어넣자. 에러해도 괜찮아. 에러를 땡기는 거라니까. 이 에러네 진짜. 에러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 실수를 땡긴 거예요. 실수를 땡긴 거라고. 이건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용어의 사용도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펜싱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펜싱에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단어고 자기만의 그리고 이 불안이 왔을 때 그걸 스탑시키는 한 가지 영상이라든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불안이 오거나 뭔가 잘못된 게 한 2개 이상 반복되면 저는 딱 그거 뭐야 제 자신에게 저는 3인칭으로 제 자신을 얘기해요. 성훈아 안 돼. 아니면 성훈아 여기까지야 하고 바로 그리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딱 끊어주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 중에 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치거나 아이 씨. 나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저 위로 가신 분들 우리 이라고요. 레슨 받으면서도 딱 치고 한마디 내가 피드백을 하려고 이 돼지가 치고 말을 하다가 이거 옳지다 갑자기 막 그런 사람 맞죠? 파트너 중에 막 자책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뭐라 한마디 하는 줄도 안 하고 혼자서 막 자책하려 막 아이고 이 병신아 여기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 거기서. 근데 그런 파트너에 대한 것들도 한쪽에서 그렇게 자꾸 너무 자책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복식할 때 선수들은 세계적인 애들은 거의 화이팅만 하고 말을 안 하죠. 자기가 담담해요. 왜 실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실수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샷을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더 막 미안해. 어우 쟤들 미안해요. 막 죽을 체진을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이거 뭐야 지금 이거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당연시 되거든요. 그러면 더 집중이 안 돼요. 서로. 그러니까 시합이 끝난 다음 피드백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전술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본인이 복식 또한 반절반절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샷을 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반절 잡고 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강인함, 이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코치들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맨날 코치를 하니까 집중해 집중해 이거 막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신 있게 해야 돼 자신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가장 끝판왕이에요. 자신감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그죠? 자신이 없으면 모든 걸 잃게 돼 있어요. 동작이 마비가 되고 막 왼손이 오는 거 날려. 근데 집중력도 다 잃어요. 근데 집중력을 올려야 자신감으로 승화가 되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에 몰두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위의 것들을 차단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나쁜 생각으로부터 이걸 차단시켰을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루틴 같은 걸 하죠. 치거나 실수했을 때 바로 스트링을 점검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차단하고 주위에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합에 들어가면 그냥 이거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올려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자신감들은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은 많이 이기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고수들은 지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어쩌다 한 번씩 지거든. 고수들은 와 이렇게도 지는구나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도 지네. 시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한두 가지 생각 잘못하는 걸로 포인트 하나 스미싱 하나 잘못 때려서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시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근데 이겨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올라가. 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좌절감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고수들은 뭐 지면서 배운다는 게 그런 이게 뭐 장사분님은 어떤 쪽입니까? 후자입니까? 선생님? 저는 두 개 다. 후자입니까? 네, 많이 이기고 많이 지고. 알잖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능력 밖의 것들은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운이 없었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 각성이라는 거 진짜 이게 사람의 각성 정도를 올리고 낮추가 중요해요. 시합에서 페더러는 각성이 낮을 때 공을 잘 쳐요. 그러니까 화이팅을 많이 안 하죠. 인상을 항상 그래도 포커페이스로 가고 낮춰줘야 공을 잘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다는 각성이 올라갈 때 공을 잘 쳐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막 해야 얘가 막 잘 치는 거야. 근데 적정 각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잘 맞는 각성 수준이 있어요. 근데 권총을 쓰는 전정호나 이런 애들도 심박수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몇 박이 몇 번, 100번 때일 때가 가장 잘 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을 때 자기가 잘 집중하는 각성의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심박수로 잡고 뇌파로 잡아요, 요즘입니다. 근데 그 수준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저는 차분할 때보다 흥분될 때 더 잘 쳐요. 그래서 저는 공을 조금 더 잘 치려면 템포를 빨리 올려요. 사실은 서브도 빨리 넣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완차단 킥이 나와야 시합이 잘 풀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올라가고 막 화이팅하고 해야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뛰는 데고. 근데 각성이 낮아야 집중이 잘 낮춰져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요. 본인이 어느 때 잘 치는지.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훈련도 기본 기술훈련 같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좋아져요. 계속 노력해야지 한 번에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정확히 선영이 때 알았죠. 이게 그냥 단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바뀌어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실업팀을 갔어요. 이 친구가. 난 그것도 기적이라고. 야 어떻게 실업을 갔지? 내가 내 제자죠. 근데 실업팀에 다 5년을 버텼어요 또. 근데 뻥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근데 피지컬이 더 좋아진 거예요. 몸이 원래 이렇게 안 컸어요. 아니 키가 컸는데 삐쩍 말랐잖아요. 근데 웨이트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웨이트를 많이 했나? 웨이트 많이 했어. 약 먹었어 혹시? 아니요, 약 약간 안 먹었어. 담배질 필요? 웨이트를 엄청 한 거예요. 힘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RPM이랑은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뛰는 건 잘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한계점은 있었어요. 분명한 건 제가 이제 더 사실은 제가 그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다면 아이들을 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냥 스텝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았지만 완벽하게 애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시간차를 거쳐서 사실 이번 강습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날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내가 항상 미안함을 느낍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훈련들을 여러분이 진짜 좋은 생각과 좋은 동기로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냐는 마지막에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만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더 공부해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또 다른 또 내용. 왜냐면 테니스는 계속 진화해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테니스가 다가 아니고 더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열심히 돌아가시고
더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연습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잘 1박 2일 동안 다 비디오로 넣어놨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피드백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